네, 안녕하세요. 박수경제TV 성공투자 아침의 진행을 맡은 한국남입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9시 개장 전 아침 시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인데요. 그래서 박수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네, 평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그리고 시황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기본 카메라 켜시고 올려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터치 후 들어오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TV 방송 자료와 실시간 시황 분석 및 유망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녹화 시간이 지금 2023년 8월 24일 오후 2시경인데요. 네, 본 방송은 방송 중에 녹화한 내용이라는 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출연해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와 계시네요. 네, 김정철 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근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오늘 시장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네, 제가 어제도 또 강하게 얘기했어요.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날 거라고. AI 관련주들 꼭 보고 있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을 거다라고 했던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분은 이제 TV 방송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궁금하네요. 여튼 저는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날 거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AI 관련주에 거의 몰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AI 관련주들 보유 종목도 급등 중에 있고요. 그래서 네. 관련주들이 현재 지금 수익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목이 안 좋아서 목이 가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목이 아프신 와중에도 열정적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관련돼서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이어서 김정철 본부장님이 우리 TV방송에서 좀 유망하게, 최근에 유망하고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TV 방송에서 유망하다, 이수페타시스 너무 오래 들고 있죠. 네, 보유 종목이시잖아요. 너무 오래 들고 네. 있는데 오늘 사실 좀 크게 올랐는데 오늘 매도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왜 매도를 못했냐, 오늘 엔비디아가 시작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 엔비디아 시작 발표하고 미국 증시가 장 마감하고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미증시 반영되는 거 한번 보자. 보면은 다를 수 있다. 네, 미증시 반영되는 거 보고 내일 또 다시 이수페타시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고요, 보기로 하고. 네. 물론 지금 수익률은 한 280%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별로 여기서 밀려봐야 별로 관심이 없고, 크게 밀려도 수익률에서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네, 일단은 홀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오늘 오늘 화장품 관련주로 네. VT가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여기 11,900원짜리에서 매도했거든요. 네. 근데 매도했는데 VT가 지금 고가를 돌파해서 지금 12,320원에 늘 돌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절반만 매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 VT 추가로 더 오르고 있다. 네. 고가 돌파하고 현재 6%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VT가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올려놓은 걸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네요. 자, 보면은 VT, 자, 8월 7일날 제가, 네. 8월 7일날 목표가 11,800원 1차, 2차가 13,300원입니다. 네네. 근데 현재 12,300원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가면 올라갈 수 있다. 목표가 1차에서 절반 매도했고 2차 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그대로 보여드리잖아요. 네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네. 그리고 이거 오늘 엠노라고 저희가 엠노라는 종목을 공략 중인데, 네. 엠노도 오늘
12% 급등까지 보였다가 지금 8%로 좀 밀리긴 했는데 네. 아직 상승 탄력은 좋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네. 제가 최근에 또 드래곤 용산 드래곤 시티 관련주 해가지고 네. 서부 T&D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 해가지고 서부 T&D 가지고 나온 서부 T&D도 역시 정고점을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고점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 보유 종목도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고요. 네. 수익 잘 나고 있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AI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AI 대장주인데 한미반도체는 이스페타시스와 같이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오늘 급등했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거 내일 다시 봐야 됩니다. 내일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네이버 하이퍼클럽과 X 네. 오늘 발표를 하죠. 그렇죠. 관련주로 제가 알체라를 어제 TV방송에서 얘기 드렸어요. 알체라가 오늘 장중에 18% 급등 네. 했었고 오늘 지금 현재 지금 이제 9%로 좀 깔아앉았는데 네. 네이버의 그 발표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관련주도 저희가 AI 관련주도 많이 지금 현재 공략 중이고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보면 이렇게 유망한 종목들은 뭐 이스페타시스, VT, 엠로, 그리고 서부 T&D, 그리고 한미반도체, 알체라 등 다양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오늘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말씀하신 네. 것처럼 AI 데이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특징주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발표로 인해 오늘 움직이는 관련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차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 자, 미증시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이제 미증시가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증시 장 마감 실적 발표.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 국내 증시. 그 다음에 다시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 다시 영향을 줍니다. 장마하고 시발표는 미 증시에서 반영이 안 됐다가 네네. 아시아 증시 반영되고 유럽 반영되고 그 다음 미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네. 한마디로 아직 미 증시에 반영이 안 됐죠. 아, 아직이요? 네,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미 증시에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네. 내일 오늘 밤에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서는 한 7% 정도 오르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본장에서 여기서 뭐 더 올라버렸다. 그럼 내일 또 가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이 종목들.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뭐 있느냐. 자, 관련주 너무 쉽죠. 자, 첫 번째 제일 있던 게 이스페타시스. 네. 예. GPU 반도체 GPU. 기판 하나 만들고요. 네. 자, GPU 기판 엔비디아는 GPU 기판을 만듭니다. GPU 칩을 만듭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가 뭐 자기들이 만들겠습니까? 그쵸. 다 파운드리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기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또 이제 그 한미반도체라고. 네.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는 이 GPU와 짝이 되는 HBM 메모리 반도체. 네. 반도체가 있는데 이 HBM과 GPU를 연결하는 본딩 장비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GPU와 짝이 되는 HBM 반도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밖에 볼 수 있는 프로텍, 네. 그 다음에 뭐 ISC,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다 관련주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의 이제 장점,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 이 공통점은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뭐죠? 그럼 하드웨어 말고 뭐 있냐? 또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당연히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거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보다 맨 먼저 수혜는 뭐예요? 무조건 네이버겠죠, 일단. 네, 그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 근데 네이버가 맨 처음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자회사예요. 알체라, 오브젠,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는 자회사 아니지만 이거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의 이 문서 버전을 받으려면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모바일로 그 오피스 오는 문서 어플이거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일 뿐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찾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자면 네. 아까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봤고 네. 한반도체로 봤으니 그쵸.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4% 급등입니다. 그쵸. 급등인데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은 4% 급등하면 엄청나게 급등한 맞아요. 거고요. 그래서 4% 급등하고 좀 밀리고 있는, 살짝 밀렸는데 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정고점 129,000원 뚫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한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네. 프로텍 같은 경우는 관련주로 엮이는데 좀 잘 안 가는 종목이에요. 지금 오늘 6% 넘게 좀 오르고 있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는 전고점은커녕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금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주가 탄력성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프로텍이. 네. 향후에는. 네네. 그리고 ISC. 자, 한미반도체와 같이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ISC가 오늘 21%까지 올랐는데 네. 그 이상 반응이 없고 그냥 다시 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 때 그러면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관련주들은 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신규로 매수하거나 더 담아도 되느냐 이에 대한 고민일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차익 실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ISC를 보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우르르 나온 거죠. 우르르 나온 거고, 과연 이제 이 종목 내에 보려면은 수급 동향 보려면 좀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볼 수가 없고요. ISC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 있습니까? 이오테크닉스 또 오늘 급등했다가 좀 밀었네요. 한 11%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밀어서 다시 내려왔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태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하드웨어 관련주들은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당연히 네이버가 가장 대장이지 않을까. 네이버가 일단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딱 지금 현재 네이버도 근데 윗꼬리다로 밀고 있어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왜 펼쳐지냐. 내일 엔비디아가 시점 발표해서 시장이 반영이 되고 와도 네. 별로 반응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더 많은 거예요. 네, 더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관련주도 이제 봤으니까 다 소프트웨어를 보고 있을 건데, 네. 알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체라도 급등했다가 지금 역시 18%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9%로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가 AI 관련주고 네이버 AI의 핵심인 회사입니다. 아까 이미지 관련해서 네이버 하이클로버 X 지금 현재 제가 틀어놨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실 네이버 하이클로버 X 지금 현재 틀어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네이버의 하이클로버 X 현재 발표 현장입니다. 발표 현장인데 지금 발표자가 나와서 지금 사람 언어 협력 기반 데이터 구축 이렇게 해놨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발표자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 생방송입니다. 이거 지금 라이브라고 써있죠. 네.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이제 이 내용 조금 바뀌면서 바로바로 아마 종목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장중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주들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자,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지? 자,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냥 여기 있네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와 오브젠을 볼 건데, 네. 오브젠 같은 경우는요, 그냥 거의 제자리예요. 그래서 오브젠이 원래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거 좀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했더니 지금 딱히 뭐 연관성이 없고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는 대장주답게, 이게 네. 거의 대장주거든요. 새로운 대장주. 근데 이 대장주답게 오늘 24%까지 시세를 뽑았네요. 뽑고 밀렸네요. 뽑고 밀렸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곧 돌파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 관련주도 한 4-5종만 봐왔고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한 4-5종 이렇게 봤으니까 요거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향후에는 이제 이 AI가 점점 발전을 하면은 분명히 사람을 대체하고 막 이럴 텐데 뭐 이런 거에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 네이버의 이 생성의 AI,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이 AI 관련 칩들이 많이 팔린 걸 보면서 AI 시대가 거의 뭐 성큼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 최근에 그 군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래요. 간부지방생도 점점 줄고 있고, 왜냐면 인구가 좀 줄어드니까. 그런 데를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AI 관련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지고 산업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얘기하자면 소프트웨어 관련 중에 원래 소프트웨어 대장주는요. 원래 소프트웨어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같이 하고 있는 삼성 SDS가 있죠. 그렇죠. 삼성 SDS가 4%로 저고점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삼성에서도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좀 투자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의 대표적인 SI 회사가 이렇게 좀 되고 있죠. 그러면 SI 회사를 좀 약간 노려보시면 되는데, 현대오토웨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SI 회사입니다. 한 그룹 내에 SI, 그러니까 한 그룹 내에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오토웨버는 자율주행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당협이 좀 잘 끝나면 현대오토웨버를 좀 우리 아버들이 좀 신중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수의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하드웨어 쪽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영향이 아직 오지 않았고, 이게 저녁쯤 아마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소프트웨어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영향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란 뭐 네이버의 그런 발표에 인한 어떤 영향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굉장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본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관련주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 테마주들의 운명은 어떻게 점치고 계시는지. 운명이요? 수산물 관련주 한번 볼까요? 인상가 밀고 있죠? 끝났어요 이제. 막상 방류하면 제가 안 오른다고 했잖아요. 막상 방류하면 안 오를 거다. 근데 이제 방사능 측정기는 지금 현재 여기저기서 계속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밀릴 때가 기회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접근해 보면 아마 결과는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방사능 제거, 물질 제거 뭐 이런 거 위주이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저는 오르비텍을 좀 보시는 게 저는 이제 요 나머지 수산물 뭐 물론 좋긴 하죠. 수산물도 좋긴 한데 이제 수산물들이 수익률도 최근에 좋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업의 근본이 없는 것들이랑은 좀 약간 제가 투자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르비텍이 훨씬 더 시가총액을 봤을 때도 좀 나을 것 같다.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기에는 이 정도가 그나마 낫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오르비텍 말고 뭐 다른 방사능 관련주도 또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네. 그런 종목하고 그냥 소금 뭐 이런 종목도 다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뭔가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소금을 좀 안 사 먹는다고 뭐 그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네네네. 뭐 그렇겠지만 이제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관련해 핵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AI 반도체랑 이쪽으로 좀 우리도 생각을 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은 이런 방사능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경우 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부 말대로 이 방사능을 이제 방류해도 네. 뭐 몸에는 해롭지 않다고 하는데 그 몸에는 해롭지 않다고 네. 심리적으로 보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쵸. 예, 그럼 정부가 무조건 괜찮다 해도 어차피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이것도 어느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한 걸 한번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리는데 네. 수돗물 안 드시잖아요. 수돗물. 그쵸, 이제 안 우리 먹죠. 사람들 수돗물 누구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먹지 않았나요? 예전에 먹었지만 요즘 이제 거의 안 먹잖아요. 그쵸. 다 생수를 먹든지 정수기가 맞아요. 있든지. 네. 저도 이거 지금 정수기 물인데 이게 왜 그럽니까? 수돗물은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모든 거 다 걸렀어요. 아, 근데 왜 안 먹죠? 인식이 이미. 그쵸, 불안. 네. 혹시 혹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불안하면 내가 방사능 시험기를 딱 대보고 네. 괜찮네 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오르비텍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파괴 기술 검사 그 다음에 뭐 부품 제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업들 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다. 네. 방사능 오염 제거 관련한 일도 하고 있다. 그다음 실적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네네네. 않은데 뭐 사실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 실적으로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네. 예, 그냥 한번 개별주로도 움직인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1,300억밖에 안 되니까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 이거보다 더 작은 거 뭐 보이냐. 네. 꼭 이런 불나방들이 있더라고요. 불나방들. 저는 이거 불나방이라고 하는데 네. 뜨네요. 예. 지금 하고 있는 뜨지가 않고 있어요. 떴다. 예. 네. 자 이제 불나방 하나씩 한번 볼게요. 불나방들. 자 보시면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테마주로는 양자 맞아요. 컴퓨터도 올랐는데 양자 양자 컴퓨터야말로 불나방입니다. 진짜. 아, 완전 불나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양자 같은 경우 이제 접근하는 경우고 네. 그 다음에 뭐 관련주들 양자 관련주들이 뭐 엑스게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네네. 대부분이 이제 좀 AI 관련주들이다. 그다음에 AI 그쵸. 관련주와 바이오에 꼭 한두 종목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수준으로 현재 지금 회사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테마주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다 그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쪽 돈이 빠져서 나머지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그냥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뭐 안 가는 게 낫다 그냥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방류해서 그 몇 년 뒤에 우리나라 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 몇 년 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네, 지금 그쵸.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몇 년 뒤가 뭐 엄청나게 뭐 방사능이 많으면 너네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쵸. 자기들이 방류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장이라는 거는 현재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이다. 그래서 맥신 관련주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출원도체 관련주가 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쵸.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자, 신성 델타테크. 네. 델타테크. 네. 이렇게 보시면은 신성 델타테크 오늘 심지어 또 올라요. 그러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오르니까 네. 조정을 좀 기다려보면 하죠. 시선 델타테크는 이제는 네네네네. 한 번씩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꼭 제가 뭐 이렇게 관련주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특별히 네. 뭐 안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고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보다 얘기 드렸으니까 네. 이 테마주가 주고받은 수납 매장들하는 거 그 부분 조금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얘기 드립니다. 네, 뭐 네이버에 대해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테마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관련주들에 대해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기본 카메라 켜시고 올려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터치 후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뭐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 뭐 평소 궁금하셨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궁금증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실 제가 프로그램 진행상 네. 제가 뭐 초보자분들과 중급자분들을 대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시간에 네. 갔는데 네. 그건 제가 건너뛰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질문을 또 드렸는데 네. 이번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보도록 얘기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네. 이 합병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합병하면 당연히 좋죠. 좋은 영향으로. 네, 근데 왜 네. 분리했겠습니까 이거? 왜 분리했는지가 중요하죠. 왜 했나요? 이제 우리 서정유 회장님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는 서정주 회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셀트리온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통 담당하는 그다음 셀트리온 제약 네. 원료의약품 담당하는 그렇죠. 이렇게 회사가 총 이제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 세 개 하나 합친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처음에 하나였는데 네. 나눠놨다가 다시 합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합쳐지면 당연히 셀트리온 내에 유통량 제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 올라간다고 봐야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합치게 된다면 네.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약간 중국 투자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네네. 크게 기업 영향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 오히려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치면요 네. 시가총액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렇죠. 매우 커지면은 이제 그러면은 뭔가 이제 국가 단위로 뭔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복제약과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네.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잘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처음에 나눠놓을 때 이 네. 서정유 회장님이 100% 출자를 해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그렇죠. 예, 내 돈을 많이 넣어놓고 회사 하나 따로 차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돈 매출 몰아주죠. 네. 회사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같이 상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 주가가 쭉 뜨는 그런 형태인데 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3개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 상장된 회사를 많이 합치게 된다면 네. 덩치도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죠. 예, 덩치가 훨씬 더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외국계 수급이 훨씬 더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에 대변하는 종목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로 투자하려면 무조건 셀트리온 하나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 그다음 두 번째 이유 또 서현주 회장님이 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 두 개 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 그럼 셀트리온이 갖고 있죠. 그다음에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자 보시면은 둘 다 셀트리온 홀딩스예요. 네. 그럼 그러네요.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누가 제일 많다고요? 회장님이. 네. 얘네 둘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 들어오면 네. 셀트리온 주식이 상당 부분이 지금 현재 회장님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분사를 처음 했고 한마디로 내가 지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분사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분사했다가 지금 다시 또 합치는 네. 정말 쓸데없는 짓을 처음에 왜 했을지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인수합병이 되면 당연히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은 요만큼 있다. 여기서 더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럼 합병을 했을 때 주주들한테 어떤 고지를 하거나 뭐 해야 되는 하죠. 부분이... 고지하죠. 합병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해라. 내가 주식에서 아. 청구권 해줄게. 아, 그래요? 얼마에 사줄까? 지금 8,000원이야. 한 10,000원 사줘요. 그러면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그때 노래서 팔든지 아니면 정말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면 굳이 그것까지 팔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셀트리온 캐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 네. 좀 바라보시는 게, 그리고 이 세 개가 등치가 합쳐지게 된다면 네. 당연히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고 코스피 200에서 제약바에서 가장 상단을 차지하겠죠. 그쵸. 네. 그럼 프로그램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매도도 들어오고 매수도 들어오고. 근데 꼭 매도가 뭐 순매도가 많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이 매도가 많다 그래서 그게 꼭 네. 엄청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지수별로 좀 다릅니다 좀.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거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결론은 서정주 회장이 지분 늘리려고 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서 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참여는 어렵지 않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될 겁니다. 링크 터치 후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 종목에 대한 상담, 각종 궁금한 내용들을 들어오셔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질문을 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사실 제가 주식 투자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진짜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제가 주식투자 네. 영어하고 똑같다. 주식투자. 영어하고 같다라고 하니 네.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죠. 아쉽지 매일매일 않더라고요. 해서 팔로우를 해줘야 네. 그 뒷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는 거지. 팔로우를 해주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공부하다가 단절, 공부하다 네네. 단절, 그쵸. 공부하다 단절 이런 식으로 되면 늘지 않는다 절대. 꾸준히 하는 게 꾸준히 해야 중요하다. 된다. 매일같이. 네, 그래서 조금씩이라 지금 늘고는 있는데 아직 네. 부족한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쉬운 질문으로 하나 네.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네. 일단 오늘 AI 되니까 AI를 좀 얘기 드려요. 실제로 AI를 네. 이게 그 실생활에서 본 적 있으세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어떤 사물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사물 인터넷이고. 아, 그것도 다른 거. AI 인공지능. AI. 아, 인공지능이요? 네. 뭐 커피를 직접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기회가 있어요? 네, 로봇가 해주거나. 그건 로봇이- 아, 그것도 로봇이군요. 로봇이죠. 아, 근데 연관이 조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영화에 돼 있죠. 그래서 혹시 이제 경험해본 뭐 이렇게 AI가 있는지. 빅스비. 빅스비. 네. 그렇죠. 빅스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네. 다 해주던데요. 네. 그런 AI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 모든 게 네. 질문 왜 했냐? 그 모든 게 AI 관련주라 제가 얘기드려요. 그러네요. 네. 오늘 결론적으로 AI가 급등하면서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올랐는데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슈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네. 이 이슈 때문에 또 오른 것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로보 로보. 그 다음에 로보티즈죠. 네. 로보티즈. 네. 보시면 아시지만 전부 다 이런 로보티즈 오늘은 다 반등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속기 관련주가 SPG. 네. SPG도 지금 다시 4% 반등하고 있죠. 아. 이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에 많이 올랐다가 네. 좀 깔아앉았다가 맞아요. 다시 조금 올랐다가 확 깔아앉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SPG 같은 경우도 거의 바닥에 근처에 가까워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간에 왔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AI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죠. 아, 그쵸.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이 제일 잘 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너튜브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차뿐만 아니라 해외 차들 깨가지고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처음 이게 몇 년 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등했어요. 오토파일럿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3년 뒤에 또 다시 테스트를 하니까 네. 다 괜찮은데 진짜 우리나라 차도 괜찮아요. 네. 이상하게 벤츠가 다 타락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이제 이런 AI 관련해서 여러분들 네. 좀 보셔야 돼. 이런 이슈들 좀 아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 AI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좀 생활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도 좀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간 돈 버는 이런 구멍들이 분명히 하나둘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잘 관찰하고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내가 만약에 네. 이런 거 좀 뭔가 조짐을 봤다. 내가 네. 최근에 AI 관련해서 뭐 사람들이 뭐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나 프로젝트 해야 되는데 AI가 대신 해주더라. 이런 사례가 있으면 네. 네, 반드시 노란톡에 올려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로봇 관련주는 AI하고 네. 약간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또 필수적인 회사가 바로 이제 AI로 자율주행하다 보면 이 AI 자율주행이 이제 익숙하게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네. 다른 데보다 조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을 놓으면 해외보다 좀 더 잘 돼요. 예, 그 기술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거의 없고 테슬라가 완전 1등해서 나머지 BMW, 벤츠, 뭐 네. 현대차, 기아가 많이 따라잡았다. 아. 예, 많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네. 어떨까. 그럼 자율주행 관련주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현대 오토에버가 네. 자율주행 관련주이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추가적으로 오트렉스 이런 종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왜 소개 안 시켜놨냐? 계속 밀리고만 있어가지고 예, 굳이 뭐 소개를 시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는 현대 오토에버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네, 오토에버. 네, 현대 오토에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혹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AI가 되게 생소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든 뭐 로봇이든 주변에 많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망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전망 주진도 많이 보고 있고 특히 AI가 이제 활용하는 분야가 많은데 사실 네. 저는 궁극적으로 이 통신과 AI 쪽에서 모두 다 잘 되려면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이 돼야죠. 어느 정도. 그쵸. 자율주행이 되는 게 맞다고 네. 보고요. 물론 미국의 그 테슬라는 미국 차잖아요. 그쵸. 미국의 도로에서는 기가 막혀요. 아, 우리나라 도로에서. 근데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 좋은 나라에 도로 선긋기도 그쵸. 힘드는데 네. 그렇게 하면 바로 이탈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 네. AI의 궁극적인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왜냐면 AI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AI가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 좀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꽤 많았고 실제 영화도 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네. 혹시 최근 미션 임파서블 보셨나요? 그럼 저는 업그레이더를 봤습니다. 업그레이더. 네. 업그레이더도 관련된 네, 겁니다. 거의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잡아먹히는 막히는 그런. 것.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로봇 관련 영화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점점 이제 조용되니까 나오는 것들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생성형 AI는 지금 네. 현재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요건데 어. 예, 지금 아직 8월 14일 16시에 이걸 네. 오픈해요. 지금 오픈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네요. 남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오픈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이제 빨리 좀 최대 빨리 들어가서 네. 질문 많이 해보려고요. 아, 4시 들어가세요? 네, 뭐라고 하나. 아. 네, 그리고 네이버 TV 같은 경우가 이제 네이버 TV에서 이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런 AI 관련한 게 실생활에 어디서 쓰이는지. 네. 지금 여기서 아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쇼핑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주로 이 AI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내용이 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뜨시면 링크 터치로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각가지 질문들 편하게 해주시고 해결책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우리 본부장님의 종목 대결 시간인데요. 네, 종목 대결. 네, 이게 대결이 될지 사실 좀 되죠. 되나요? 의문이 너무나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근데 갖고 온 종목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코스피 종목의 SK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이닉스. 네네네, 맞습니다. 그 AI형 초고성능 그 D램 신제품이죠. 그 HBM3E가 저희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샘플을 납품하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좀 상승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를 네. 보면 사실 AI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좀 어부지를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삼성이 그쵸.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아, 사실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데는 최적이다. 그쵸.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올 때쯤 거의 다 반영이 됐죠. 네.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AI라는 것과 네. AI를 만드는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이제 회사를 이제 찾는 거는 약간 좀 다른데 결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미 그때에서 이제 선주문 받은 거 네. 엔비디아가 이미 선주문을 했어요. 여기는. 다 했고 이거를 선주문한 걸 지금 받아놓은 거예요. 네. 네,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더 갈 수는 있다. 네. 갈 수는 있고 당장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디램 가격이나 뭐 이런 게 반등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많이는 못 올라가겠죠. 대신 이 AI 힘으로는 충분히 저고점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못해도 한 10만 9천 원은 충분히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면 네. 상당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매물대에서 벗어난 뒤에 네. 상단으로 벗어난 뒤에 골든 크로스 음, 보시면은 보시면 이 골든 크로스 난 상태죠. 네. 돌아 올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다. SK하이닉스 물론 혼자는 못 갑니다 절대로. 그렇죠. 지수 안 가는데 혼자 SK하이닉스 혼자 간다?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결국 지수랑 같이 좀 가져야 된다. 지수가 좀 도와줘야 된다. 네. 블랙핑크 지수 말고 코스피 지수, 네. 코스닥 지수를 올라가려면 네.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합심해가지고 네. 해 올려줘야 그래야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져오긴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나름 기분이 좀 좋네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종목도 있는데. 종목 있나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결 종목이라. 네. 이 대결 다음 주에 이렇게 카운팅을 해요. 그래요? 누가 이기는지.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면 뭐 열심히 잘하시겠죠. 제가 이겨도 뭐 딱히 뭐가. 그렇죠.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AI 관련해서 이제 막 이슈가 막 있는데 오늘에서야 AI를 갈아타겠다. 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아니 이미 다 많이 올려놓은 거 그쵸. 뭘로 나중에 건듭니까?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중에 저는 이제 최근에 중국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중국이 상태가 안 좋은 게 느껴지는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저는 가지고 나온 종목이 서부 T&D. 서부 T&D. 서부 T&D. 일단은 이 서부 T&D가 갖고 있는 거는 일단 뭐 드래곤 시티 네. 용산에 드래곤 시티가 있고 또 이 서부 T&D가 이런 개발을 해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전 충분히 더 갈 힘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서부 T&D는 중국의 패키지 여행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이제 서부 T&D인데 네. SK하이닉스 서부 T&D가 오늘 올라가는 게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시간에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는 게 서부 T&D는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고 네. 이 SK 하이닉스는 정통적인 그쵸. AI 반도체 관련 네네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갖고 온 SK 하이닉스 그리고 본부장님이 갖고 온 이제 서부 T&D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오를지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잭소놀 미팅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네.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그 미팅에 대해서 차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잭소놀 미팅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주제가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 변화, 글로벌 경제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벌 경제 구조적 변화가 무슨 변화냐? 금리는 네. 금리가 금리 얘기인데 결국은 그쵸. 그러니까 금리가 과거보다 높게 형성돼야 된다. 이제 금리 옛날에는 이제 금리가 제로 금리 아니면 1%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쵸. 과거보다는 금리가 좀 높아야 된다. 네. 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좀 있고 거기에서 경제를 조금 더 성장하려면 금리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매파적이에요. 이 주제 자체가.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해놓고 딱 보니까 불안불안하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과거보다 높게 형성돼야 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 2%일 때 0%일 때 이때 이제 금리만 생각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못해도 한 3, 4% 이상은 항상 금리가 레벨이 업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당히 매파적으로 봤는데 이게 지난주에 다 반영된 거고요. 지난주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럼 뭐 어떻게 했냐. 그런데 갑자기 그런 대로 바뀌어요. 그런데 일단은 금리를 더 올리는지를 회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금리를 이제 더 올리지 말자는 게. 너무 올라가서. 왜냐면 유럽은 금리를 올리면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얘기를 좀 들어주려면 미국이 자기들 혼자 경기 좋다고 금리 올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단 금리를 더 올리지 말자라는 걸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매파적이었다가 결국은 지금 잭소놀 미팅이 비둘기파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잭소놀에서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잭소놀 미팅에 관한 질문에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봐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터치 후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질문하시고 궁금증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성공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우리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